대한민국 성우의 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세영연구소 공룡명기 단장님, 그리고 송대성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과정을 회고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백선엽, 이상훈, 이종구 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러분들께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위해 2006년 여름 시청 앞 광장에서 정말 몸부림치셨던 시기를 다시 회상해 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조명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이 범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면 문제점만큼 중요한 것이 그 추진 과정의 적절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 세종연구소에서 추진 과정의 분석을 의뢰받고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시작 단계부터 미국과 합의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실의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안 되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원고에 의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방 분야의 추진 과제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3일 노 전 대통령은 한국 노총 간담회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전작권 단독 행사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4년 7월 윤광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부터였습니다. 국방부는 2005년 9월 개최된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위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 연례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지휘관계와 전작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안보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입니다. 지난 52년간의 한미연합방위 태세에서 자주국방 태세로의 전환이라는 중대 발표를 국군의 경축사를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중요한 국방정책의 전환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입니다. 헌법 제91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LSC 상임위를 개최해서 안보장관 회의인 347차 LSC 상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LSC 상임위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지난 52년간의 한미연합방위 태세에서 자주국방 태세의 전환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LSC 상임위의 합참의장은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SC 상임위 논의 이후에 국방부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와 국회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347차 LSC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과정을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헌법 제89조에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태 재정에 관한 사항,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를 가는 것은 천문학적인 군사력 건설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국방부, 외교부, 재정경제부 등 행정각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이의 요건에 충분히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민에게 발표하고 미국의 협상을 제안하고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문의해 보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은 국내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헌법 제60조에는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을 주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의 필요 여부에 대해 당시 노무현 정부와 제도권 밖의 애국단체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사항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광해 조약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해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등 국회 동의 요건에 충족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 요청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대북 억제를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하며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가 보장되므로 안보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작권 전환은 주권에 대한 제약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추가 국방비 부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만일 이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당시 군수내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문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62.3%로 필요 없다는 여론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